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깊은 계곡에 위치한 고찰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이 아침 일찍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오늘 박물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한 채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침 내내 조용한 전시관을 울리는 육중한 기계 소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윽고 현장에 들어선 주지 스님이 안쪽의 작은 진열실로 향했다. 주지 스님이 몇 번이나 허리를 조아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꺼낸 작은 조각품. 묵직한 기계와 낯선 얼굴들은 바로 이것을 기다렸던 것이다. 마치 불상을 모시듯 주지 스님이 몇 번이나 합장을 계속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그것은 송광사 최고의 보물이자 국보 42호로 지정된 목조 3존 불감이었다. 조계산 깊은 계곡 속에 자리 잡은 송광사는 조용하고 풍광이 빼어난 사찰로 이름이 높다. 이런 조용한 산사에 방사선 촬영팀이 나타난 것은 작년 여름. 송광사에서 불감을 촬영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꺼내놓고 간 불감. 박물관 학예실장도 볼 때마다 긴장이 된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궁금한 것은 촬영팀에게도 불감은 신기한 대상이었다. 그동안 에밀레종 등 커다란 문화재는 촬영해봤으나 이렇게 작은 것은 처음이다. 크게 한 6부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시켜보면 불감은 손만 대도 부서질 것 같은 상태라서 촬영 또한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내부 부식도 이것은 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불감 앞에서 물러섰다. 그리고 촬영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작은 불감은 왜 국보가 된 것일까? 불감과 함께 송광사의 대표적인 국보 문화재로 손꼽히는 국사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이다. 특히 역대 국사들의 영정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 중기 타락한 불교를 일으켜 세우고 송광사를 중창한 고승 진울이다. 그 보조국사 진울이 남긴 유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국보 42호 목조 3존 불감이었다. 약
3cm 크기의 석가열애는 균형 잡힌 얼굴에 넓은 가슴을 가진 8세기 초의 전형적인 불상이다. 오른쪽에 보현보살과 코끼리의 얼굴 장식은 막 새긴 듯 생생하다. (1cm) 크기의 사자 얼굴엔 털까지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팔각형의 원통 속에 세 분의 불상을 정교하게 새겨 넣은 목조 3점 불감. 진울은 평생 이 불감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보조국사께서 이 유물을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어디에 이제 다른 데 가셨을 때는 그 불감을 펴가지고 거기 예불을 하시고, 그래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원불이죠. 이 유물은 크기도 작을 뿐더러 그 안에 조각이 아주 정교하게 돼 있고 송광사의 상징적인 유물이죠. 그런데 지금 불감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석가열애가 앉아있는 중앙 불감의 틀 윗부분은 아예 떨어져 나갔다. 약 300년 전에 경첩을 보수하면서 무리하게 큰 못을 박아 넣은 탓이다. 불감 안쪽은 곰팡이가 쓸어 검게 썩었다. 언제 불상까지 썩어 들어갈지 모를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후대에 잘못 복원된 경첩은 거의 떨어진 상태고 바깥 표면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모두가 삼존불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신호였다. 그런데 작년 5월 이 일로 해서 송광사를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다. 환경이 약간 좋습니다. 여기는. 예. 그는 송광사의 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오는 길이었다. 같아서. 안녕하세요. 네. 여기 주지 스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송강가 처음 오셨죠? 아, 맞죠. 네. 동양상국을 다 다니셨군요. 네. 아이고, 차 한 잔을 건네자마자 주지 스님은 걱정을 털어놓는다.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부스러지거든요. 보여드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꼬박 2달을 기다렸던 사람. 오늘 마침 오시가 너무 그는 현재 일본 문화재 보건계의 원로인 다카하시 도시오 씨였다. 오시고 일본에서도 목조 문화재 전문가로 이름 높은 다카하시 도시오 씨. 82살의 고령임에도 불감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쪽 부분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 원나무 밑에서 이렇게 걷. 그는 먼저 문제가 있는 불감이 아닌 그 안의 조각 상태를 살폈다. 무엇보다 그가 감탄한 것은 석가열애의 표정. 훌륭한 표정에는 안으로 파들어가는 음각 기법의 조각품 중에 이렇게 빼어난 솜씨는 처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내부의 조각은 거의 완벽한 상태였다. 문제는 바깥쪽의 불감. 그는 일일이 훼손 상태를 그려나갔다.
불감을 살핀 후 일행은 방장 스님의 거처를 찾았다. 살펴보신 그 내용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방장 보성 스님은 송광사의 가장 큰 스님이다. 더욱이나 이게 쇠도 그렇지만 목조 건물도 목조가 되어나서 참 이게 좀 앞으로 보존하는데 뭐를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이것도 떨어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들. 다카시 도시오 씨는 가능한 빨리 수리해야 한다고 완전히 말했다. 이 수리해 놓는 게 낫겠어요. 그러나 문화재 수리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은 맞아야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직접 그러나 이건 이제 한 몇백 년 전에 천년쯤 되는 헌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이만한 걸 만들 수 있지만요. 이 시대감을 할 거예요. 옛하고 지금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 네. 시대감을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번 가을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정 결국 국내에서 다른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송광사는 그에게 수리를 부탁했다. 네. 한여름 박물관을 시끄럽게 했던 방사선 촬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방사선 촬영은 수리에 들어가기 전 문화재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대로 속에 들어있죠. 아, 네. 원래 경첩이 위아래가 있었던 것들은 이 그대로 촬영으로 남아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도 이 부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첩. 이 대신 이 안에 있는 판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 보수한 경첩은 불감 두께보다 훨씬 긴 못을 사용한 데다가 그 밑에는 이전의 경첩 한쪽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원칙대로라면 못이 아닌 오칠로 경첩을 붙였어야 했다. 내부에 방치된 못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런 식이 아니고 다른 식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 또 한 가지 확인된 것은 잠금 장치.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처음 만들었을 이런 때의 식이 것은 아닌가? 아니다. 그러나 워낙 견고하게 붙어 있어 무리하게 떼어내는 과정에서 얇은 불감벽이 파손될 우려가 높았다. 고치는 게 아니고 부숴버리게 되니까 부수면서 새 걸 넣으면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져요. 결국 잠금 장치는 그대로 두고 경첩만 바꿔 끼우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9월 22일, 삼존 불감은 국내외 문화재 전문가와 방장, 주지 스님, 그리고 다카시 도시오 씨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체됐다. 작업은 수리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장의 작업만을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도 수백 년 전 사람들이 남긴 수리 기록을 교과서 삼아 일했다. 그처럼 이 한 장의 수리도가 후대의 불감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사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 불감에 부서진 곳을 새로 보수하고 경첩을 교체하는 일이다. 그리고 수리에 쓰일 재료를 준비한다. 톱밥도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다. 그런데 톱밥의 원료는 불감과 같은 나무인 백단목. 최고의 불상 재료로 불교 문화권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다. 이거 인도 지방에만 있다는 거죠? 인도 지방 그 인도 그 근방에만. 남쪽에 근데 거기서 유출을 안 시킵니까? 이 안 나무? 시킨대 지금. 다른 나무 달리 이거. 다음은 칠을 만들 차례. 이번 수리 과정에서 쓰인 것은 일본에서 정제한 생칠.
여기에 전통 방식대로 접착력이 높은 밀가루를 섞고 이 칠은 이 나무에서 나온 기름이니까 같은 마지막으로 정도의 백단나무 가루를 섞어 칠을 만든다. 근데 그게 이 칠은 이제 보존을 잘하면 한 4,000년이 아무렇지 않도록 된 그 재질이에요. 불감 아래쪽 부서진 곳부터 보수를 시작했다. 먼저 칠을 바른 뒤 이게 3일 전에 붙인 건데 아직 안 만들었지? 그 자리에 조각한 나무를 끼우고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준다. 열흘 동안 걸려서 그리고 불감과 새로 만든 조각이 만나는 경계선에 꼼꼼하게 칠을 해서 마무리했다. 위쪽도 같은 방식으로 수리했다. 이번 작업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의 본명은 고준영, 한국인이다. 일제시대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해방 직후 국보수리청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수많은 일본의 국보문화재를 되살려냈다. 호류지의 국보 금강 역사상도 그의 손을 거쳐간 문화재 중 하나다. 지금 그는 일본에서 최고의 원로 문화재 보건가로 평가받고 있다. その中で高橋さんの場合はまず絵が描ける、ね、彩色もできる、それから彫刻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幅が広い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その文化財の処理をするときにいくつかのチームに分かれてね、チームリーダーがそこに責任者がおるんですね。その責任者が高橋さんなんですけど。 조각을 붙인 후 새 나무 표면 위에도 오칠을 입혔다. 그리고 그 위에 백단나무 가루를 덧칠했다. 가능한 빨리 한 살처럼 붙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칠은 이제 칠만 잘 말리면 된다. 온도의 물기를 온도가 그러니까 20도에다가 60풀쯤 되는 또 제일 보호하는데 제일 좋은 환경인데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관장 스님과 산책을 나선다. 오늘 찾은 곳은 부도전. 강하게 만들려면요. 예. 이 위에 또 이렇게 큰 거 돌이 얹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조선시대 새로 보수했다는 보조국사 진울의 부도탑이 마음에 영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도 이제 지금 상태까지는 알아볼 수 있죠. 어딜 가나 문화재의 훼손된 흔적을 쫓고 자체가. 그렇죠. 오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비석에 낀 이끼를 보면 버릇처럼 손이 가는 사람. 아이, 그러면 안 돼. 점점 그러니까 문화 그리든지 문화 그렇게 일본의 문화재와 반세기를 살아온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한 점이라도 조국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목조 3점 불감과 만나면서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됐다. 보존하는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작년 9월 말 서울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송광사에서 붙여온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보존과학연구실로 옮겨졌다.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을 띤 몇 개의 작은 부스러기들. 바로 3점 불감에서 떨어진 7조각들이다. 칠 복원에 앞서 연구소의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 칠의 성분과 칠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먼저 고무로 된 작은 원형 틀 안에 액체 에폭시 수지를 넣고 그 속에 칠 조각을 세워 넣는다. 이것을 판에 고정시켜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된다. 에폭시 수지로. 지금 에폭시 수지 속에가 그 7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안 되고 7층으로 수직으로 서 있어 가지고 이걸 연마하게 되면은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정도로 한 10마이크로 정도 연마를 해야 되죠. 칠 조각을 넣고 굳힌 에폭시 수지를 10마이크로 두께, 즉 보통 종이 두께의 10분의 1 정도로 얇게 될 때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방사선을 투과시켜 미세한 내부의 7층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다. 지금 70 마이크로메타 정도 돼 가지고 모니터에 나타난 7층의 폭은 종이 한 장 두께인 약 70 마이크로. 그 속에 4개의 층이 나타났다. 즉 4번이나 칠한 칠의 두께가 종이 한 장 두께라는 얘기였다. 네 번째는 거의 한 10마이크로 내외에서 이렇게 칠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작업을 했다는 게 규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석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곳곳에 칠의 층과 층 사이가 들뜬 데가 있었다. 이걸 수리하기 전에 이 7층 자체가 크랙이 갔으면은 수리하면서 이 칠막 사이로 전부 다 칠이 채워졌어야 되죠. 원래 처음 이 작은 틈새가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은 단 한 번도 칠을 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고 1200년 전 처음 칠 그대로라는 것을 의미했다. 굉장히 정교하게 알갱이를 갈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칠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이번에는 칠 조각을 3차원 회절 분석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장치는 칠 조각을 계속 돌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투과시킨다. 칠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투과시킨 빛에 다양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로 성분을 알아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주성분은 고대 칠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화철임이 밝혀졌다. 무기물로 되어 있는 성분 중에는 그 철 성분이 가장 한 많은 번도 보수한 적이 없는 원래의 칠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그렇다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송광사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랜만입니다.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도 모습을 보였다. 정정하시네요. 네? 정정하세요. 네. 참 이래 어렵게 오셔서 이래 참 걱정해 주십니다. 네, 네. 그 다른 분이 아니고 위원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 참 네. 대단한 인연이요. 그 대단히 네. 불교를 통해서. 네, 네. 자문회의에는 정양모 교수를 비롯해서 문화재위원인 손보기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고준영 씨가 일행들에게 1차 수리 내용을 설명했다. これもこの部分とです。この部分は候補だったんでね。それもあれに
白檀の木を使って、私の、これは白檀だとするんでしょう、これはね。はいはい。でそれもこう接触部分はね、ちょっと痛めてね。물론 수제는 없지만은 고대의 칠을 복원하는 일은 복원 작업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다. 물을 뿌려서 말리는데 이건 차일 상태에 말리는 거야. 모양 있잖아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불감의 칠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게 근데 원래 이 칠 밑에가 지금 있습니다. 이 밤나게 된 예. 근데 그게 말이야. 이거는 그 이 전체를 보완하는 데는 이걸 네. 뜯어버리고요. 칠을 하는 게 좋지만은 네, 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지금 급하게 하지 않은 게 좋다는 걸 이걸 현상으로 좀 놔두는 게 좋다고. 현상으로 두는 게 좋겠다. 이거는 10개면 그러나 칠 전문가 홍동화 씨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칠이 침투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 나무 자체를 그냥 두면 여기서 습기가 들락날락해서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예. 대체로 알아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뭔가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전체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위에만 얇은 그러니까 토포를 지금 막느냐. 이제 우리 즉 어떤 형태로든 불감 전체에 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준영 씨는 칠이 마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부분 떨어져 나간 상태이긴 하나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칠을 분석했던 문완석 연구원이 칠 보수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 보게 되면은 다음에 또 다시 덧칠했다 하는 흔적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검은 것도 그것이 덧칠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아니 덧칠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가 그 어디도 덧칠한 건 없단 말이지. 예. 칠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다.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복원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자. 지금 당장 칠을 안 하더라도 묽은 칠에도 한 번이라도 지나가야 돼. 묽은 칠이든 아주 완벽한 수리를 전제로 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칠을 해놓는 게 좋겠지만 전체 칠을 하려면은 이 칠을 보존하면서 칠을 한다면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수리했던 거 그 방법에 의하면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 묽은 칠을 합니다. 그래. 묽은 칠을 하고 이 칠을 복원을 하죠. 이 칠을 새로운 칠로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럴 수는 없지. 예.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재가 수분을 흡수했다가 다시 건조되는 과정에서 큰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어때? 응? 이윽고 정양모 교수는 중론을 모아 결론을 내렸다. 그 우르실 여기다 실 바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자연 상태 말린다. 즉 남아있는 원형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어떻게 수리하는 게 좋으냐, 원형은 어디까지 보존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이제 보다 그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과 기술과 철저함 그것이 다 깃들여야지만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일본 문화재 복원가로서는 처음으로 복원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했던 고준영 씨. 그는 이제 틈이 날 때마다 고향의 편안한 풍광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렇게 고향의 모습을 안고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가 송광사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1월 21일. 올 한 해만 벌써 5번째 방문이다. 도착하자마자 수장고로 달려왔다.
1년에 몇 번씩 한국까지 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삼존불감은 평생에 처음 만난 고국의 문화재. 그만큼 불감에 쏟는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작업은 언제나 전에 바른 칠이 잘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칼질을 해보면 안다. 잘 마른 칠은 우선 소리가 다르다. 이렇게 나무 깎는 소리가 난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칼질을 할 때는 원래 나무나 칠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과 노련한 손놀림이 있어야만 하는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칠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거친 칠의 표면을 고른다. 칼질이 끝나면 연마지로 표면을 갈아 더 매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국보 한 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특별히 그의 기억에 남는 문화재는 일본 교토 묘법원에 있는 33칸당이다. 일 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1164년에) 세워진 33칸당에는 사람 크기만한 천수 관음상 1000개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일본 불교계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불당. 그래서 일본 공영방송의 카메라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33칸당은 이례적으로 우리 취재진에게 5분간의 촬영을 허용했다. 그것은 고준영 씨 때문이었다. 그는 73년부터 12년간에 걸쳐 33칸당의 중종과 505개의 천수 관음상을 수리했다. 그 과정이 일본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뛰어난 국보문화재를 많이 보아왔지만 삼존불감만큼 정교한 조각은 흔치 않았다. 이건 파기가 어려울 건데 이게 조각하기 어렵겠어 이거 아무래도 칼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얇은 걸 보면 볼수록 더욱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삼존불감에는 그런 불가사의한 힘이 있었다. 아침 일찍 불감을 들고 작업장으로 향하는 고준영 씨. 오늘 그에겐 특별한 일행이 있다.
오늘은 경첩을 달기로 한 날. 국내 최고의 금속 공예가인 명장 조성준 씨가 맡기로 했다. 고준영 씨는 중국, 일본의 불감 자료를 모두 찾아본 후 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경첩 모양을 그려주었다. 요거는 이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고대 방식에 따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못은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면 칠만으로 견고하게 붙일 수 있어야만 한다. 조성준 명장도 고준영 씨의 생각에 동의했다. 기럭지는 조정해서 잘라고요. 먼저 경첩을 붙일 곳의 면적을 재서 경첩의 크기를 정한다. 경첩의 재료는 황동. 동과 아연과 주석을 조성준 씨가 그만의 독특한 비율로 섞어 특별히 만든 것이다. 이쪽이죠? 예. 예, 됐어요. 모양을 완성한 후 표면에 사선의 줄무늬를 만든다. 이는 경첩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첩에 축으로 끼워 넣을 1.3cm 길이의 못과 못을 고정시킬 고리도 완성했다. 두 날개가 잘 움직인다. 이로써 일단 경첩은 완성이다.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았다. 칠만으로 경첩을 단단하게 붙여야 한다. 먼저 붙일 자리에 칠을 바른다. 그리고 경첩을 붙일 자리에 얹은 후 고정시킨다. 경첩의 줄무늬는 바로 이때 경첩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려 넣은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 칠을 듬뿍 얹어 잘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킨다. 밑에 거야? 위에 거는요? 위에 거 여기 있고요. 경첩을 붙인 후 못도 바꿔 끼웠다. 아래 위가 예. 됐어요. 좀 넣어주세요. 넣어서 또 가시면해야 되죠? 예. 이로써 5시간에 걸친 어려운 작업이 끝났다. 경첩을 복원한 후 불감은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제 작업은 이제 끝내. 예, 좋게 잘 됐습니다. 이건 정말 국보같이 됐습니다. 지난 9월 20일 수리 복원을 위해 해체된 지 2개월 만에 삼존불은 다시 하나가 된 셈이다.
칠을 잘 말리려면 겨울이 되기 전에 수리를 끝내야 한다. 일을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이날 칼끝에 닿는 칠의 감촉이 좋지 않았다.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닷새 전에 바른 칠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것일까? 어떻게든 오늘은 불감에 색을 칠해야 한다. 먼저 천연염료를 곱게 간다. 거기에 물과 생칠을 차례로 섞어 염료를 만든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혼합 과정 하나하나가 오랜 경험을 통해 각자가 터득하는 고유한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염료로 수리한 부분에 곱게 발라준다. 원목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던 중앙 불감 위쪽도 칠을 해서 흔적을 없앤다. 외관상으로는 보수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 수리 복원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이다. 붓을 한번 칠해놓은 후에 이제 이걸로 다시 이제 불감 바깥쪽에 칠할 붉은색을 만들 차례. 그런데 신기했다. 그가 꺼내든 것은 초록계통의 염료통 2개. 하지만 잠시 후 그릇 속에서 발견된 색은 나무색에 가까운 붉은색. 반평생 문화재를 채색하고 아름답게 옷 입힌 그만의 방법으로 그는 혼신을 다해 불감을 단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였다. 경첩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미 칠은 굳은 상태. 다시 붙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만 다려야 되겠어. 처음부터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보통 나무 위였다면 충분히 붓고도 남았을 시간. 그런데 경첩은 지금 나무 위에 붙인 것이 아니었다. 경첩 밑에는 제거하지 못한 이전의 경첩 조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붙이지 못하면 이대로 겨울을 넘겨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자에게 못을 만들게 했다. 못의 재료는 경첩과 같은 황동. 못의 길이는 4mm를 넘지 말아야 했다. 제자가 못을 만드는 사이 나머지 작업을 서둘렀다. 칠은 한 곳에 5번을 칠했다. 이번이 마지막 칠이다.
이렇게 칠이 끝나면 금박을 입힌다. 먼저 금박을 입힐 곳에 투명 접착제를 바른다. 그리고 금박지를 흰 종이로 싸서 적당히 잘라낸 뒤 갖다 붙인다. 금박을 보수할 때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나무 붓으로 고정시킨 뒤 거친 털 붓끝을 이용해서 마치 금종이를 털어내듯 거칠게 붙인다. 그리고 솜으로 눌러준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 보수한 부분에 모두 금박을 입힌다. 금박을 보수할 때는 이렇게 막 입힌 듯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전의 금박과 새로운 금박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나무가루와 돌가루를 섞은 미세한 분말을 덮어 금박의 선명한 색깔을 약간 퇴색시킨다. 이제 떨어진 경첩을 다시 붙일 차례다. 먼저 물에 적신 사포로 바닥의 금속 표면을 거칠게 깎아낸다. 표면이 거칠수록 칠이 잘 붙는다. 못을 쓰면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못은 쓰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란 그 원형이 보존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또 한 번 21세기에 살고 있는 자신을 부인한다. 그리고 1200년 전 바로 여기에 칠로 경첩을 붙였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때 칠이 붙었다면 지금도 칠은 경첩을 지탱해 줄 것이다. 칠은 이 식기가 있어야지 잘 말라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법당 앞에 섰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송광사의 3월. 그가 다시 왔다. 수장고에서 겨울을 난 불감은 어떻게 됐을까? 4개월 만에 불감 앞에 선 그는 마음이 설렌다. 이윽고 손끝에 전해져 오는 불감의 깔깔한 감촉. 조금 안심을 한 듯 그는 불감 한쪽도 슬쩍 열어본다. 이젠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연장을 푼다. 기다리던 반가운 소리. 이제는 안심이다. 경첩은 완전하게 복원됐다. 이제 불감 수리의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 그것은 칠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는 일이다. 그리고 경첩을 비롯해서 보수했던 곳에 마지막 칠을 10개 발랐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4개월에) 걸쳐 말린 경첩의 칠은 단단하게 굳어서 큰 충격을 받지 않는 한 몇백 년은 더 불감을 지탱할 수 있게 됐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칠하고 벗겨내는 동안 새로 붙인 나무는 붙인 흔적조차 없다. 그리고 하마터면 모두 버려질 뻔한 1200년 된 칠편들도 단단하게 나무에 붙었다. 외형상으로는 1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목조 3존 불감. 그러나 이제 지나온 1000년의 세월을 앞으로도 너끈히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 민족의 문화 정도, 문명 정도를 알려면은 그 나라의 옛날부터 있는 문화재, 문화 이물, 그게 제일 중요한 저희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 이제 자손 또 그 100년 후로도 우리 민족은 이만한 기술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걸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냥 저희 과례를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건 그 지금 사는 사람들이 문화인도 아니고, 문화인이라는 건 자기들 선조가 만들어 놓은 걸 잘 보완하면서 댐 세대에다가 그 희귀성하는 게 그 문화 사회고 문화 나라고 문화인이에요. 이튿날 아침, 주지 스님이 불감을 모시고 수장고를 나선다. 대웅전에서는 불감 복원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1년) 만에 되살아난 국보 42호 목조 3존 불감.
저만식을 거행하는 내내 장엄한 기운이 불당을 감싼다. 이제 불감은 그의 손을 떠나 우리 모두의 문화재로 다시 돌아왔다. 옛사람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것을 후대에 전하려는 혼신의 노력으로 되살린 국보 한 점. 이것을 지키고 후세에 전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